갑자기 앞이 확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으니까 내일 확인해야지 하는 순간 그 사이에 다 떨어져서 수술을 하고 나서 예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지체 없이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정말 응급으로 한두 시간도 지체 없이 빨리 가셔야 되는 응급 증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가 돼서 백내장 수술이 잘 끝났음에도 시력이 0.5도 안 나오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당장 응급실 또는 수술한 안과로 바로 달려가야 하는 증상. 첫 번째는 바로 안내염입니다. 안내염은 수술 후 다음날 또는 다다음 날에 가장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눈이 빨개지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시력이 떨어진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다 그러면 안내염을 강하게 의심해야 되고, 흰자가 만약에 하얗면서 아프다 그러면 그건 안내염이 아니고 빨가면서 점점점 통증이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안내염을 강하게 의심하고 지체 없이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하고요. 안내염을 의심할 때 치료는 바로 즉시 눈 안에 항생제 주사를 놓는다거든요. 그래서 그 항생제 주사를 얼마만큼 빨리 놓느냐에 따라서 시력의 예후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안내염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게 돼서 오전에 정말 멀쩡하던 눈이 오후만 돼서 갑자기 온 눈에 농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눈 뒤쪽에 있는 망막이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염이 있으면 그 즉시 빨리 눈 안에 주사를 놔야 되고, 주사뿐이 아니라 눈 안에 망막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망막을 이제 수술방에서 보게 되면 망막이 벌써 이미 하얗게 녹아내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시력이 0.5 이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내염은 눈에 균이 감염돼서 생기는데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 스스로 다칠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멍 사이로 아물기 직전에 세균이 감염이 되면은 눈 안으로 세균이 퍼져서 자라서 감염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균을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 50%는 이 눈꺼풀에 있는 상재균, 눈꺼풀에 그냥 원래 살고 있는 그 균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절반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구강 안에 있는 상재균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뭐 침이 튄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균이 감염될 수 있고, 우리가 손에 많이 있을 수 있는 대장균이 있는데, 이제 대장균은 화장실 갔을 때 우리가 손을 잘 안 씻으면 손에 잘 있는 균이거든요. 그 대장균도 정말 큰 눈의 감염균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수술하고 나서는 안약을 넣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눈에 눈곱도 끼니까 눈을 닦게 되고 하면서 이 손에서 균이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 가서 꼭 손을 깨끗하게 비누로 잘 씻으면 비누만으로도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을 99.9% 다 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내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50%가 눈꺼풀에 상재된 균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정말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고 가시는데, 특히나 눈썹 있는 곳을 비누로 깨끗이 씻으시는 게 좋겠고요. 미국에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수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눈꺼풀 세정제를 미리 닦고 오라는 그런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눈꺼풀에 있는 그 균을 미리 세정제로 닦으시면 상재균을 좀 더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안내염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약 넣을 때도 꼭 손을 깨끗이 씻고 안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또는 2주가 지난 후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눈이 시력 저하, 눈이 안 보이고 안통, 통증이 있고 결막 충혈, 흰자가 빨개진다. 그러면 바로 지체 없이 응급실로 또는 수술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또 생길 수 있는 응급질환 두 번째는요, 바로 안압이 상승하는 경우인데요. 안압은 수술 다음 날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고 2, 3일 정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압은 보통 20 이하가 정상인데요. 수술하고 40, 50까지 굉장히 오를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갑자기 좀 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고 통증도 있고 앞이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전혀 증상이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수술할 때 점탄 물질이라는 걸 넣어놓는데 그게 눈 안에서 서서히 없어지는 과정에서 안압이 굉장히 오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술을 받는 건데 수술을 하면 염증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빠지게 하는 안약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넣게 되는데, 아무래도 눈 안에 물이 좀 탁해지게 되다 보니까 그게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막히게 되는데요. 애초에 하수구가 잘 막힐 수 있는 질환을 가지신 분이 바로 녹내장 환자분들인데,
때문에 녹내장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녹내장 환자분이 아니더라도 하수구가 좀 약해져 있는, 애초에 잘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눈의 컨디션을 가지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하시고 다음날 안압이 30, 40, 50까지 높아지고, 그게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2, 3일 정도 더 지속이 되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안압이 굉장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동공이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공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동공이 마비가 돼서 산대, 넓어지게 되면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시력에 초점이 안 맞고요. 그리고 눈이 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비가 된 것은 대부분 6개월 지나면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에 안압은 떨어졌어도 동공 산대, 동공이 마비가 돼서 시력이 결국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안압이 50인 상태에서 3일만 있어도 신경이 거의 다 죽어서 실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말기 녹내장처럼 신경이 많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 안압이 잠깐 높았던 거를 조절을 못했을 때 신경이 그 사이에 거의 90%가 죽어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지 않아도 시야가 얼룩덜룩하게 일부가 많이 안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좀 어둡고 침침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녹내장이 실제로 진짜 오게 되면 정말 신경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금방 또 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내가 안압이 높지 않은지, 안압이 정상으로 떨어졌는지, 만약에 높다면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술하고 다음날 굉장히 눈이 좀 아프거나 토할 것 같다,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인다면 안압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가까운 안과를 가셔도 안압을 떨어뜨리는 주사나 먹는 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경구 아세타졸이라고 해서 하루에 2번 먹는 약을 드시면 쉽게 안압이 떨어지고요. 너무 안압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구멍을 2군데를 뚫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살짝 물을 빼면 안압이 급격하게 바로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받으시면 금방 안압이 좋아지는데,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오르는 안압은 일주일 이내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간만 조절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안압이 오르는 경우는 100에 5명 정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이 있으시거나 녹내장 소인이 있으신 분들은 안압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하시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지체 없이 안과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안압이 50까지 올랐는데 전혀 증상이 없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면 다음날 꼭 오시라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다음날 정말 바쁘시더라도 꼭 가셔서 안압은 재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망막박리입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만약에 갑자기 떠다니는 게 정말 많이 보인다, 그리고 떠다니는 게 너무너무 많이 보이다 못해 수백 개가 보이다가 갑자기 뭔가 커튼 치듯 가려지는 것이 위에서 또는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1시간도 깁니다. 정말 빨리 망막박리를 의심하고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수술한 병원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서 망막박리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망막박리는 정말 하루 안에도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만약에 진행하다가 갑자기 앞이 확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해도 0.5 이상의 시력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으니까 내일 확인해야지 하는 순간 그 사이에 다 떨어져서 수술을 하고 나서 예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정말 그 즉시 바로 가셔야 하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망막박리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거는 처음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몇 년이 지나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라서 계속 그 리스크는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망막박리는 유리체가 망막에 원래 붙어 있는데 유리체가 떨어지면서 망막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할 때 우리가 망막 쪽으로 수술하지 않고 앞쪽만 수술을 하거든요. 앞쪽에 정말 완벽하게 밀폐가 되지 않고 사이사이 구멍들이 있어서 백내장 수술하는 과정에서 생긴 물이 뒤쪽으로도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있는 사이로 물이 쭉 들어가면서 유리체가 한번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떨어질 때 유리체만 예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망막을 잡아 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돼서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찢어지게 되면 망막 박리가 생길 수 있는 컨디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술 직후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수술하고 한 달 또는 1년, 심지어 한 3, 4년 뒤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하면 망막박리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사실 모든 안내 수술은 망막박리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 망막박리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만약에 떠다니는 게 굉장히 많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러면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 지체 없이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망막박리는 우선 망막박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멀리까지 가실 필요 없고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망막이 정말 뜯어져 있는지 찢어져 있는지 또는
망막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망막박리 수술은 좀 더 큰 수술이어서 망막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망막박리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가까운 대학병원이나 망막 전문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건 동네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하기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 떠다니는 게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약간 한두 개 떠다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수백 개가 갑자기 떠다닌다, 심지어 뭔가 커튼처럼 가려지는 증상까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지체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던지고 바로 병원으로 급하게 가셔야 합니다. 그때도 뛰어가시면 안 되고요, 누워서 가셔야 되거든요. 몸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히 가셔야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하시고 굉장히 좀 눈이 많이 부시고 빛번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위험한가요? 라고 여쭤보신 분 많으신데요. 백내장 수술하시면은 동공이 좀 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 번져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렌즈가 들어가면 바깥쪽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험한 증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망막 정맥이 폐쇄된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매우 드물지만 이것도 위험한 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잘 안 보이고 일부가 안 보일 수가 있고,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나 충혈이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왜 일어나냐면 백내장 수술하면 안압이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수술 과정에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탄력이 없는 경우에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어난 분들은 100% 다 고혈압이 있으시고 예전에 뇌졸중이나 혈관이 막혔던 기억력이 있거나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백내장 수술하시고 시력이 좀 떨어지면 뭐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동맥이 정맥이 폐쇄돼서 망막 신경이 죽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또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안내염,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안통, 통증이 있으면서 결막 충혈, 눈알이 흰자가 빨개지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압 상승인데요. 안압 상승은 눈이 굉장히 통증이 있으면서 토할 것 같이 울렁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압이 50 이상 오르면은 그 사이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안압을 떨어뜨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망막박리인데요. 떠다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갑자기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난다 그러면 정말 하루도 깁니다. 1시간도 깁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고요. 망막박리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망막 정맥 동맥 폐쇄인데요. 내가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신경이 죽는 정맥 동맥 폐쇄가 일어날 수 있으니 빨리 안과에 가셔서 안압을 떨어뜨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하고 급하게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